네, 반갑습니다. 경제 만화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광수 대표님 자리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네, 박시동 대표님 네, 자리했습니다. 박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에 롤러코스터 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어질어질합니다. 주식장이. 자고 그 사람들이 야 이렇게 변동폭이 컸던 시기가 있었나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던데 과거에도 이런 적이 좀 있었습니까? 뭐 코로나 때나 서프라임 때는 뭐 더 심했죠. 더 심했던가요? 그래서 그때는 뭐 삼성전자가 하한가 가고. 아, 그랬어요? 그 다음 날 뭐 또 좀 이따 상한가도 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저는 그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뭐. 그렇군요. 역시 네. 경험이 많은 분들은 다르시군요. 네. 저희들은 뭐 주로 ETF 쪽을 이렇게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끔찍도 안 합니다. 네. 네. 큰 대세에 지장이 없다 이런 입장인데 네. 자 어떻게 좀 뭐 많은 분들 궁금해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장을 보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좀 얘기 좀 꺼내주시죠. 일단 뭐 요 며칠 사이 있었던 일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월요일 날을 이제 뭐 검은 월요일, 블랙 먼데이 뭐 이래가지고 좀 많이 빠졌죠. 한 5%씩 빠지고 했었어요. 그때 일어났던 일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선후가 뭐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 뭐 시끌시끌한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대충 주말 그 전에 한 금요일에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을 했어요. 네. 예, 케빈 워시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트럼프는 파월이 그렇게 눈에 가시 아닙니까? 예. 금리 내려 그랬더니 싫어. 야, 쟤를 빨리 잘라야 되는데 하고 1년 내내 노래를 불렀잖아요. 늙은이 멍청이 막 하면서 네. 모욕도 주고 말 안 들으면 감옥 보낸다고 지금 형사 절차까지 할 정도니까 트럼프가 쫓아내고 싶어서 안달인 사람 그 다음 지명하는 사람은 이건 무조건 비둘기지. 예. 저렇게 금리 인하를 하라고 노래를 1년 내내 불렀으니까 트럼프 말 듣는 사람이 오겠지라고 해서 짠 하고 봤는데 케빈 워시 누구지? 사실 이제 1, 2순위로 좀 먼저 꼽히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최근 몇 달 사이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래 한번 보자 누군데 그러고 봤더니 뭐야 옛날에 연준 이사였는데 그때 했던 발언들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매파네. 저기 뭐 양적 완화는 반대. 인플레이션 어떻게 할 거야? 미국은 그리스가 아니야. 뭐 했던 얘기들 보니까 뭐 살벌한 거죠. 그러니까 매파인가 봐. 난리가 났었죠. 이게 이제 그로 인한 약간의 어떤 의구심, 경계심이 이제 발동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코인 시장이 먼저 빠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돈을 메꿀 그러니까 가상 자산 시장이 흔들리니까 야 이거 유동성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금 순으로 이제 쭉쭉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도 한 10% 정도 빠지고 은도 한 30% 빠졌어요. 야, 은도 하루에 30% 빠지는 건 제가 볼 때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무튼 예,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네라고 해서 이제 다 마진콜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용으로 했던 것들, 빚으로 했던 것들은 이제 가치가 떨어지면은 저 담보를 다 채워놔야 되거든요. 네. 못 채우면 강제 매각이니까. 야 그럼 돈 어디서 빼냐라고 그러니까 했더니 주식으로 털자. 예, 증시에서 빼 이래가지고 일단은 돈이 그렇게 이렇게 해서 연쇄적으로 매도가 쭉 흘러왔다라는 게 일단 대략적인 네. 월요일의 상황이에요. 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야, 오늘 우리 뭔 일이 난겨 이렇게 나서 보니까 가만 있어봐. 결국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가 보니까 우리가 왜 놀랬더라? 가만 있어봐. 워시가 매파 그것 때문에 놀란 거 아니야? 맞아? 이러고 나서 보니까 워시가 매파 발언을 하고 매파 타이틀을 얻기는 얻었는데 그때 보니까 사실은 쉽게 말하면 워시는 공화당 계열로 지명된 사람이고 예. 버냉키가 연준 의장인데 그 양반이 이제 요즘으로 치면 이제 오바마랑 좀 친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나는 너랑 반대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정치적 입장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굳이 너는 싫어 이렇게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 정책이 싫어 양적 완화가 싫어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다. 자세히 보니까 쟤는 매파도 아니고 뭐 엄밀히 말하면 비둘기도 아니고 좀 유동적으로 포지션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 아니냐. 그럼 우리가 어제 놀랬던 건 뭐요? 오행교? 이렇게 된 거죠. 뭐야, 그 미국 애들 또라이들 아니야?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짧게 정리하면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지나치게 많이 떨어졌네라고 해서 낙폭을 먼저 바로 만회하고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화요일에 다 반등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눈여겨볼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폭락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 시장은 거의 뭐 이렇다 할 조정 없이 사실은 그냥 줄기차게 달려왔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고 조정의 명분만 나온다면 늘 조정될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이참에 조정 겪는다라고 생각해도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조정의 명분이 사라졌을 때 여전히 조정이 필요했던 거야라고 생각하면은 조정 쪽으로 탄력이 붙을 수 있죠. 그럼 밑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뭐 5% 낙폭은 아니더라도 네. 아니면 에이 오해는 오해지만 이참에 조금 그래도 조정할 필요가 있어라고 하면 횡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에이 아니야 이건 오해였어라고 뒤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올라갈 때 낙폭의 반 정도를 조금 미미하게 회복하는 회복이 있고 아니지라고 그냥 완전히 V자로 그 이상으로 회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확률이 4가지잖아요. 경우의 수가. 예. 이 중에 가장 마지막에 떨어진 거 이상으로 튀어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게 빈도수가 제일 낮아요. 근데 그 다음날 화요일 보니까 우리 시장은 전날 5% 빠진 걸 더해서 6% 이상 올라가면서 오히려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끝났어요. 되게 특이했어요, 사실.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린 힘이 세구나. 사실은 여전히 이제 시장을 기대하는 세력들이 많구나라고 해서 야, 힘 세. 이걸 이제 거꾸로 확인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안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오늘 다시 빠진 거는 그 워시 사태라고 할까? 뭐 그건 아니고 갑자기 미국에서 또 이제 미국발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AI 뭐 그거죠? 맞아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새로운 AI를 이제 냈는데 그게 이제 한 달 반 전, 그러니까 저 1월 12일 날 원래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때도 평가를 잘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새로운 기능을 추가로 탑재했어요. 그게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쭉 주말 사이에 검증을 받아 보니까 뭐야 이거 어마어마하네라는 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챗GPT 이런 거는 뭐 해줘 그러면 딱 검색해서 알려주는 정도에 불과했는데 얘는 내 PC에 딱 심어가지고 내 아이디 정보 이런 걸 딱 그러니까 한정된 데이터나 하드를 딱 주고 나면 거기서 지가 알아서 솔루션을 다 도출하는 기능이 어마어마한데 예를 들어서 뭐 제 아이디 비밀번호 제 영수증 자금 흐름 이런 거 딱 주고 세무사에 분기 신고해야 되니까 신고 자료 만들어 그럼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뭐 회사에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소송 가능성이 어때? 이렇게 하면은 대법원 판례부터 쫙 찾아가지고 지금 우리 사실관계 딱 붙여가지고 여기 PC 안에 있는 증거까지 다 찾아가지고 이런 경우에 뭐 배임으로 유죄받을 가능성 뭐 86%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뭐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이러이러한 증거 뭐 면피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이렇게 쫙쫙 나오는 거예요. 법률, 회계, 마케팅, 인사, 데이터 분석 이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만 주면 알아서 최적의 솔루션을 내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PC 안에 AI 비서가 생기는 거죠. 네. 집사가 생기는 거예요.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 기능이 좋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어떤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냐면 그러면 얘가 사실상 할 수 있는 모든 기능 안에 우리가 평소에 법률 서비스 하느라고 지불했던 돈, 회계 서비스로 지불했던 돈, 뭐 어도비 같이 그런 프로그램 산업이 쓰는 이제 거. 이축된다. 걔네들은 얘한테 완전히 잡아먹혔네. 우리가 특별히 하나하나 쓸 필요가 없네. 얘를 통해서 해줘. 그럼 얘가 그걸 다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그쪽 관련한 회사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해서 그쪽 관련한 회사들의 시총이 418조가 빠졌어요. 하루에. 네. 근데 이제 걔네들도 뭘 하고 있었냐면 걔네들도 AI를 연구하고 있어요. 야, 우리도 법률 서비스 하는데 우리도 AI 탑재해야지. 우리도 회계하지만 AI 탑재해야지라고 각자 AI를 투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네들이 하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최강자가 이걸 다 해버리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AI 최강자가 나온 거긴 한데 AI 이 생태계 안에 들어왔던 것 중에서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애들은 그동안 했던 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할 필요도 없네. 그렇지. 그냥 완전히 먹혀버렸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AI 전체 생태계 한 귀퉁이가 줄어든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으로 이제 가는 거죠. 하나 더 나아가서 그 회사의 AI라든지 이런 걸 투자하게 만들었던 건 다 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걔네들이 그럼 뭐하러 돈을 빌려줬느냐. 이게 잘 되면 니네들이 더 서비스를 잘해서 갚겠지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처럼 그걸 담보, 사업성을 담보하고 돈이 꿔준 건데 얘네들이 이거 성공 못해. 해봐야 안 돼. 그럼 그동안 들어갔던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롤오버도 안 되고 상환이 안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면 거기 들어갔던 자본까지도 건드릴지 모른다는 노이즈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짜증 섞인 반응을 좀 내는 거죠. 이게 뭐야? 라고 해서 쭉 빠진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AI 섹터에 관해서 호랑이는 나왔는데 밑에 이제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토끼, 사슴 얘네들이 이제 다 죽게 생겼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고 하나 더 하자면 AMD라는 이제 반도체 회사가 실적은 잘 나왔는데 1분기에 더 잘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이제 전망치에 대해서 시장이 예상한 전망치보다 좀 낮게 전망을 냈어요. 그러니까 네. 왜 이 호경기에 너는 이렇게 낮게 전망했어? 라고 하는 데에서 시장이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는 쉽게 말하면 이제 원조 맛집이거든요. 거기에 먼저 칩을 주문하거든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물량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옆집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맛집 옆에 줄 서는 집이 붐비면 옆집 똑같은 집이 더 잘 되잖아요. 잘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AMD도 조금 터질 줄 알았는데 그거밖에 못 하겠어? 1분기에? 그럼 뭐지? 원조 맛집에 줄이 덜 서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조금 그러면 지금 추가적인 어떤 AI의 활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네. 시장의 의구심이 동시에 나오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고 그게 이제 우리 시장으로 여파가 미쳤다. 일단 그렇게 보는 것까지가 원인이라고 보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이건 선생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우리 목요일 날 이렇게 대폭락을 했는데 한 4%, 5%이 정도 빠졌죠? 오늘이요? 예. 오늘 코스피 4% 빠지고 4%. 코스닥 3.5% 정도 빠졌네요. 네. 그러면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진 건데 이게 이제 미국 아까 증시에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의 의미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어려운데 일단 분석은 안 합니다. 전. 네, 그냥 대응하는 거지. 지금은 대응하는 장이고요.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분석하려고 하는 건 사실 무의미하다. 지금 시장은. 네. 그래서 지금 대응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익률이 지금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응하시면 돼요. 빠지면 팔고 그리고 덜 빠지면 갖고 있고 그리고 많이 벌었는데 빠지면은 거기서 팔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뭔가를 예측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거를 뭐 분석하려고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꾸 예를 들어서 뿅망치를 다르게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응하는 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측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그 근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 한국의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누구나 인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준비를 그게 조정과 변동성이라는 건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정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변동성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화할 수 있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단기간에 그래서 변화를 좀 보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뭐 실적 발표 기간이기도 예. 하고 연초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 미국도 그렇고 지금 금리가 동결되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뚜렷하게 방향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뭔가를 예측하고 예측에 따라서 행동할 그런 시장은 아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귀가 아프도록 뭐랄까요? 그 원칙을 알려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원칙을 또 우리가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왜일까요? 그건 견물생심이 생겨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가가 막 80% 70% 올랐어요. 아니 한 2배 올랐다고 치죠. 2배 올랐어요. 근데 10% 빠지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빠지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2배 먹었었는데 2배 먹었었는데 또 오르겠지? 또 그때 나 다 먹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벌었으면 90만 원 떨어졌을 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100만 원은 내 돈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10만 원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잃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동을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장 국명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난해 말에 뭐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고 행보할 때는 사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근데 생각보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이번 뭐 1월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다. 근데 이런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대응하는데 당연히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수 ETF를 샀는데 그건 대응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손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 얘기했죠. 네. 그 코스피 ETF는 손절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믿으면 그렇죠. 네. 상승장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고 믿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시점이 코스닥은 얘기했고 순점의 원칙을 이런 시점이 온다고요. 확실하게 하락의 원인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는 우리는 그때 팔면 돼요. 팔면 되고.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건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뭐 5% 빠졌습니까? 근데 지수가 예를 들어서 4% 빠졌잖아요. 그럼 몇 프로 빠진 거예요? 1% 빠진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손절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들고 간다. 근데 여러분들의 종목 중에서 과도하게 지금 빠졌다.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한다. 왜냐하면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지금은 그런 시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후적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지금의 상황이. 예를 들어서 오늘 또 밤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또 오르면 이제 아까 뭐 워시 얘기한 것처럼 야 그것도 또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루 만에. 네. 그러니까 이제 오를지 안 오를지 이제 빠지면 조금 더 이제 더 왜 이게 진짜 문제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추세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추세를 읽기는 좀 힘든 시장이에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구글도 오늘 뭐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네. 새벽에. 구글이 조금 이제 아쉬운 게 구글이 실적도 잘 나오고 근데 AI 투자 계획을 발표를 많이 했는데 발표할 때는 주가가 올랐거든요. 올랐다며요. 그러다가 이제는 점점 빠졌거든요. 요게 조금 이제는 기분이 안 좋긴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녹화하는 시점이 이제 목요일이니까 이제는 또 미국 장이 열릴 텐데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가 또 해석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당분간 여러분 무리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미리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저도 그렇고 박시동 대표도 그렇고 박시영 대표님도 그렇고 우리는 시장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 정확히 원인도 사실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건 뭐냐면 계획을 세우고 대응하는 거다. 근데 그 국명마다 그 중요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이 고집이나 이런 걸 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는데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 여기서 큰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큰 실수냐면 이런 거죠. 주가가 막 빠지는 게 있을 거예요. 많이 올랐다가. 그런 것들 야 많이 빠졌네 하고 사요. 많이 사요. 근데 그게 막 엄청 빠졌을 때가 큰 실수가 일어나요. 이런 장에서. 그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충분하다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 막 빠졌을 때 지금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엄청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내일 오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좀 놓으시라. 얘기 드렸듯이 우리는 투자를 오랫동안 해야 하기 때문에 지치시면 안 됩니다. 하루 이틀에 투자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그동안 계속 잘 해오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쩌면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에 초점을 맞추시고 뭐 박신호 대표님 좋은 말씀하시고 수많은 전문가들 언론에서 이제 이유들이 나올 거예요. 물론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게 과연 여러분들의 판단과 예측과 대응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그냥 주가가 여러분들의 대응하는 지침일 뿐입니다. 빠지면 팔고 오르면 갖고 있으시면 돼요. 참 이게 단순한데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심리를 사람의 인간의 욕망, 심리 이 부분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 그때 그 얘기했잖아. 기계적으로 하면 오히려 잃지 않을 텐데. 심리학과 출신들이 주식을 잘할까요, 그러면? 심리학과 출신들이 미국에서는 투자자들이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심리학과와 역사. 근데 이 두 가지가 연결돼 있거든요. 역사가 왜 심리하고 연결돼 있냐면 역사를 잘 보면 인간이 보이거든요.
근데 인간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인간은 똑같아요. 참, 네, 이거 네.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윤석열 이런 애들 있잖아. 맞아요. 안 변하거든. 맞아요. 어렸을 때 똑같잖아. 맞아요. 근데 역사를 이제 배우면 사람은 똑같구나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의 그런 왕들을 보면 지금 똑같이 읽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야 이게 정조야 세종이야 뭐 이런데 제가 보기엔 약간 정조에 가까운 그렇지. 인간상을 갖고 있는 개혁군주. 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진짜 좋아지려면 이제는 정조 그러니까 정조 영조 다음에 그러니까 영조 다음에 영조 이제 정조 영조 다음에 영종조 영조 정조 정조 다음에 이제 세종이 나타나면 우리나라는 진짜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재명 대통령 대단한 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두 가지의 큰 병폐가 있는 게 지역 소멸론하고 부동산 불패 신화 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이걸 정면으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부동산 그렇죠. 문제 싸우고 있지. 지역 소멸론을 지역 주도 성장으로 이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 두 가지를 다 성공한다면 저는 뭐 100년 역사 중에 가장 큰 일을 한 대통령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쵸.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꼭 이제 그거 말씀하시고 꼭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은 되게 중요한 기간이에요. 절대 여기서 돈을 잃으시면 안 돼요. 아니 안 잃어 우리 여기 보고 있으니까 안 잃어. 아니요. 제가 지금 질문을 보니까 지금 약간 잃을 것 만만치 같아. 않아요. 잃을 것 같아. 왜 만만치 않냐면 자꾸 빠졌는데 주식을 샀대요. 아. 제가 말씀드려 빠지는 주식을 사면 안 돼요. 그건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많이 빠져서 샀어는 없어요. 언제 사야 됩니까? 올라갈 때. 그렇죠. 올라갈 때 사고 언제 팔나? 꼭지점이 내려올 때요. 꼭지점이 언제인지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고 많이 빠졌다는 게 여러분 삼성전자가 4% 빠진 게 많이 빠진 겁니까? 몰라. 뭐 아무도 몰라요. 몰라. 아무도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기서 되게 이 시장에서 진짜 주의해. 어쩌면 우리가 1년 동안 벌어온 걸 한 방에 끝낼 수가 있어요. 진짜 조심할 구간이다. 여기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고 여유를 가지세요. 여유를 가지시고 여유는 어디에서 오냐면 돈을 엄청 벌어야겠다는 욕심만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자기의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현금이나 예금, 적금하고 주식 이런 걸 나눌 때 아까 약간의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네. 지금 장은. 네. 그러니까 현금화하는 부분들도 좀 꽤 해놓고 하면서 주식의 비중들을 그렇죠. 조금씩 조정하면서 이렇게 가야 한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요 기간만 잘 버텨내면 이제 또 새로운 게 열릴 수도 있다. 저는 우리나라 1분기 실적을 가장 관심 있게 보는데 그게 4월부터 시작하잖아요. 여기가 이제 진짜 중요한 기간이라고 봐요. 1분기 때 실적이 얼마나 개선이 됐느냐. 네. 여기가 이제 반영되는 게 진짜 코스피의 실력이다. 만약 여기가 진짜 방향성이 잡히면 쉽게 말해서 7천 이상 갈 수 있다. 근데 이게 내가 먼저 지를 거야. 6천으로 해놨는데 진짜. 아니 왜냐면 이거죠. 이제 진짜 4분기 4월에 여러분 4월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4월을 기다리면서 제발 힘을 쓰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4월을 기다릴 겁니다. 그 안에는 큰 이벤트가 없어요. 매크로라든지 뭐 그러니까 좋은 모멘텀이. 아니 자사주 소강이랑 뭐 이런 약간씩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크진 않다 이거지. 그게 시장을 엄청나게 오른 만큼은 아니에요. 그리고 회사들도 반응하기에는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에도 대표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애인을 기다리잖아요. 아니 그 애인이라고 하죠. 뭐 첫사랑 이렇게 좀 애틋하게 해줘. 그러니까 첫사랑은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런 데 기다리잖아요. 네. 근데 올 시간을 알고 있으면 기다림이 기뻐요, 안 기뻐요? 올 시간 알면? 그럼 기다리는 시간이 기쁘잖아요. 기다릴수록 가까우니까. 그렇지. 근데 올 시간이 없으면 그 얼마나 괴롭습니까? 첫사랑인데 괴로워요? 1박 2일이라도 기다려야지. 정서가 메말랐네. 그러니까 밤새워 기다려야지.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기다리는 이유와 기다리는 게 목적이 뚜렷해야 기다리는 시간을 내가 즐길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공의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저는 이렇게 주장해요. 저희는 4월을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힘을 쓰지 마세요. 야, 이거는 오늘 처음 얘기하시는 거네. 네. 그러니까 힘을 4월을 쓰지 마세요. 얘기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 요점을 3월 말부터 이제 그걸 볼 건데 여러분 그 시간까지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박시영 대표님 그거잖아요. 계속 벌어요. 한 번에 왕창 벌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데 계속 벌어요. 이렇게 하다가 한 번에 왕창 벌어요. 그 왕창 버는 타이밍을 우리가 그렇죠.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예. 그러면 지치지 않아야 돼. 그런데 저는 그 시점을 한 3월 말 4월로 일단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너무 지치고 힘 빼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5월 달에 국회에서 행사를 할 수 있겠네. 팍 뛰면 6천 아니야. 팍 뛰면 6천이 돌파을 하기로 했잖아. 국회에서. 알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이광수 대표님 준비했던 자료 주식 쪽 파트를 조금 설명을 주시고 해보면 어떨까요? 요거 자료를 준비를 하셨는데 요 부분들. 네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지난번에도 이제 보여드린 그래프인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제 크게 상승한 구간이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만 이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비교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저렇게 크게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 내에 200% 이상 오른 기간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모멘텀이 붙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이 그만큼 좋아져요. 근데 지금 한국은 모멘텀이 일단 붙어서 100%가 올랐어요. 그 다음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실적이요. 모멘텀 플러스 실적이다. 네. 다음은 실적이다. 예.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는 4월을 기다리는 거예요. 실적이 지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신호를 이제는 뭐 조금 삼성전자 이외로 다른 회사들 보면 이제 실적 발표를 막 하니까 예, 잘 예.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그 얘기 게 하셨죠. 2026년도는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에요. 이제 모멘텀으로 오르는 시장은 한국은 이제는 조금 안 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실적이 거의 다 중요해요. 그게 이제 반영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지금 발표되는데 여기는 이제는 젖히고 이제 중요한 게 그래서 4월, 7월, 10월 여기 가요. 여기가. 이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중요하다. 근데 실적이 전반적으로 올해의 방향성을 타진하는 건 4월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달이 될 거예요. 잔인한 4월이 아니라 행복한 4월이 되겠네. 그렇죠. 진짜. 근데 제가 오늘 사실 조금 체크를 해봤거든. 왜냐하면 월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희소식입니까? 약간 네. 충격적입니다. 좋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일이니까 좀 더 봐야 되니까 약간 충격적인 실적들이 발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막 당장 내일 사 이게 아니고 그때 발표가 돼야지. 네, 여러분 이제는 아무도 모르니까 천천히 이제는 지금은 이제 딴 생각하시고 좋은 책 읽으시고 이제 조만간 박시영 대표는 책 나오거든. 그렇지. 그거 이제 읽으시고 읽으시고. 이제 제 책은 덜 사셔도 되고. 아니야, 2개 다 사야지. 이제 책 읽으시면서 마음을 여전히 여러분 돈은요 꾸준하게 벌지 않아요. 맞아. 그게 있더라고. 한번 딱 그치. 그걸 잡는 자가 진짜 그래. 중요해요. 그때까지 우리 항상 그 지치지 얘기했잖아. 않아요. 지치지 말고 그다음에 이광수 대표님이 늘 얘기했던 부자 되는 방법 중에 늘 평소에 절약해라. 그렇죠. 그 얘기 했잖아. 쓸데없는 돈 쓰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좀 너그럽게 보시고 맨날 차트 물론 대응은 하시는 겁니다. 대응은 하세요. 너무 많이 빠지면 당연히 파시. 왜냐면 그 돈이 있어야 나중에 하실 거 아니에요. 그치. 지금 물려 있으면 그 돈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잖아. 그래서 여러분 돈을 이제 조금 마련하시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는 3월, 4월을 가장 관심 있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우 기대되는데. 그때까지 흥분되는데. 우리 경제 만화가 좀 쉴까요?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왜 그래? 사람이 치사하게. 그래서 이제 5페이지를 한번 같이 한번 보고 싶은데 요거만 잠깐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결국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도 저 AI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저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투자가 감소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 저 그래프를 보면서 이미 일종의 빅테크 회사들은요.
매몰 비용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그냥 러쉬하는 겁니다. 이제는요. 제가 볼 때 과열 경쟁이 될 수도 있어요. 보여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투자가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호랑이 등에 다 올라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내가 100억을 했어요. 예. 그런데 딱 보니까 야 수익성이 안 나온대. 너 어떻게 할 거야? 엄청난 애가 나타났어. 이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그러면 희망이 생겨요. 매몰 비용이 크면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희망이 생겨요. 그게 기업은 더 많이 생겨요. 왠지 아세요? 의사결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다 이 의사결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냐면 100억 했는데 야 이거 수익성이 이런 엄청난 애가 나왔어요. 우리는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을 못하고 어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야 150억 더 쏴.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지금 상황이 AI 이제 쪽에. 시작 그런 느낌. 매몰 비용이 커지고 있다 애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AI에 투자가 감소할 거다. 뭐 이거는 제가 볼 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죠. 그런 기업들이 뭐 지금 빨리 꽂고 이럴 때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그러니까 신문에서 얘기하고 뭐 전문가들이 뭐 수익성이 안 나와서 이제는 투자가 줄 겁니다. 아니요. 투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케인스가 어떤 말을 하냐면 투자는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하고 설비 투자가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 어떤 거냐면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동물적 감각. 동물적 감각이 우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이성적이냐고요. 근데 동물들은요. 그런 매몰 비용이 진짜 많이 느낄 거예요. 제가 동물은 안 돼봤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원래 멈출 수 없다. 저희 기업을 하는 사람들 그 감각이 있어야잖아요. 사실은. 근데 멈추는 감각은 없다니까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멈추는 감각은 없어요. 투자하는 감각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어떤 기업도 투자하다가 멈춘 기업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투자를 많이 해서 망한 기업은 있어도. 저는 그래서 AI가 약간 그 단계로 2026년은 돌입하고 있나. 멈출 수가. 네버엔딩 스톱. 그렇죠. 네. 지금 사실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미 죽음의 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와중에 쓰러질 기업도 상당히 나올 거고. 당연하죠. 왜냐면 잘 나가는 기업 이거 뭐 멀리 갈 필요도 없고요. 우리 우리 세대는 다 알고 있는 인터넷 초기를 생각하면 그렇지. 그렇죠. 그때도 몇 개 다음 네이버가 지금 2개 그나마 있습니다만 그 전에 뭐 엄청 많았어요. 많았지. 뭐 야후, 프리첼, 저기 뭐죠? 라이코스, 엠파스 그렇지, 뭐 엠파스. 많았어요. 맞아. 예. 그러네. 근데 결국에는 살아남는 건 하나죠. 그죠. 예.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다 죽어요. 맞아요. 근데 그 레이스에 있는 애들도 죽는 걸 알아요. 걔네들이 요즘 뭐 한대 이런 거잖아. 걔네들. 아니 죽는 걸 다 아는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한 사람이 다 먹는 거고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하다가 지금 죽나 끝까지 가서 죽나 너 어차피 죽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레이스는 안 멈춰집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레이스가 왕좌가 한 명이 정해질 때까지 가만히 보니까 반도체는 필요하겠네.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나는 이 대화를 꿈에서 본 것 같아요. 박신웅 대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래? 네. 지금 또 반복이에요.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죠. 네, 오늘은 처음 하는 거예요. 예. 원래 그럴 때 있어. 네네네. 기시감이 들 때가 있어. 네. 그럴 신기하네. 때가 있으니까. 네. 어쨌든 저 말이 되게 중요해요.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너무 같이 오래 많이 되니까 꿈에서도 나타나. 이게 내 말인지 박신웅 할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그래서 막 여기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건 아니고 우리가 그걸 기다려 보겠다. 여러분 호랑이가 사냥하는 거 보셨잖아요. 호랑이는 17시간을 잡니다. 사자. 뭐 호랑이도 그렇고 암사자는 17시간을 자거든요. 암사자가 사냥하잖아. 그렇지. 남자는 쉬고. 그렇지. 17시간 거슬러 일어나서 한 곳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그러다가 먹잇감 딱 골라. 네. 그 시점 한 번에 확 하는 거예요. 저는 투자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2026년도에 암사자 같은 투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하나 하고 또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즈 두부베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단골 메뉴죠? 광고. 수면 건강 책임질 특별한 베개죠. 바로 코즈의 두부베개입니다. 진짜 이런 거 딱 지금 진짜 사고 싶어요. 이게 너무 좋아. 너무 매일 재고 오늘 아침에도 네네네. 베고 왔는데 경추 베개 좋다 해서 이것저것 다 써봤지만 아직 베개 정착 못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드디어 코즈 두부베개 만나고 정착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사람마다 목 높이랑 경추 라인이 다 다르잖아요. 두부베개는 듀얼 서포트 칩이 들어있어서 넣고 빼면서 내 목에 맞게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바로 자도 옆으로 자도 참 목이 편하다 이 말이 그냥 나옵니다. 실제로 재구매율도 높고 선물로도 인기가 많아서 한동안 계속 품절이었던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베개 안에 히든넥이 있죠. 분리돼서 통 세탁까지 가능합니다. 매일 쓰는 베개인데 관리까지 참 쉬우니까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두부베개 최대 56% 할인 중입니다. 박시영TV 채널 한정으로 베개 커버도 저희가 추가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베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잠이 참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수면 건강 제대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커버입니다. 커버. 예, 이거 함께 드린다는 얘기죠. 자, 배송 메시지에 박시영TV 남겨주실 때 베개 커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하나 더 하고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 방석 포즈업. 자, 오늘도 주식창 보느라 업무 보느라 엉덩이 짜릿짜릿하고 허리 뻐근하시죠? 100만 원 넘는 의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체중을 온전히 받아내는 바닥입니다. 의자는 뼈대일 뿐 실제 내 몸에 하중을 지탱하는 것은 엉덩이가 맞닿는 시트의 밀도입니다. 맞지 않는 제품에 100만 원을 지불하는 건 비경제적입니다. 방석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이렇게 이건 방석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걸 보여주니까 이 상태로 와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상태는 요 이겁니다, 앞에 이거. 있잖아요. 요거. 네, 요렇게 상태로 옵니다. 어떤 분 저한테 이 상태로 와요. 예, 노량진 방석은 시중 제품의 3배 수준인 초고밀도 메모리 폼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앉아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고요. 꽉 잡아주는 느낌이 솔직히 있죠. 지금도 앉고 계실 텐데 고밀도 메모리 폼을 사용해야 고화 중에서도 척추 수평을 유지하는 지지력이 나옵니다. 여기에 고분자 젤이 체온을 흡수해서 하체 열기를 식혀주는 과학적 구조를 더했습니다. 39,900원. 야, 싸다. 100만 원의 거품을 걷어낸 가장 실리적인 대안입니다. 의자 바꿀 큰돈을 아껴서 우리 가족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시고 내 몸을 위한 기초 투자는 노량진 방석으로 바꿔주세요. 네이버에서 노량진 방석 검색하시거나 070-4647-0962로 전화주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이름이요. 네, 노량진 방석. 노량진 방석. 갑자기 좀 뭉클한. 뭉클하지. 네. 그래서 저기 진지한 프랭크님이 저희 그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배당 받은 김에 노량진 방석을 구매해 보았는데요. 살면서 방석 사본 건 처음인데 정말 편하네요. 저기 강추합니다. 우리 진지한 프랭크님이 울산에 계신 분이거든. 저희 우리 그 연수원 뭐 강의할 때나 이럴 때 수련원 워크숍 할 때도 꼭 오셨던 분인데 진짜 좋아요. 저 방석 베개도 좋고 방석도 아주 좋습니다. 꼭. 진지한 프랭크님이 저희 강연 때도 오셨어요. 강의 때도 오셨죠. 네네.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노량진 또 옛날 생각이. 그러니까 노량진 하면 왠지 네. 애틋해. 그래. 고생하는 사람도 생각나요. 노량진 신림동 방석? 만들어 또? 어떻게 신림동 방석 우리 한번 사업구상 바로 좀 비싼 걸로. 신림동. 여기 39,900 우리는 99,900으로. 저 070에 저 전화해야겠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부동산 하기 전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코스닥 네. 그 분리 독립을 추진한다고 민주당이 그래서 뭐 3천 스탁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언론에서 뭐 워딩을 뽑던데 기사로 이렇게 분리 독립을 추진하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김태년 의원이 이거 뭐 근데 주도하는데. 그것만으로 상승한다는 건 아닌데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외양간이죠. 근데 우리가 돈 버는 거는 소. 소가 또 암소가 새끼를 낳고 이게 돈 버는 건데 소를 키우려면 일단 외양간이 멀쩡해야 되는데 그렇지. 외양간이 지금 엉성하고 막 엉망이면은 소가 집을 나가잖아요. 네, 또 예, 새롭게 소를 사와도 못 키우고 야 코스닥이 왜 이 지경이 된겨? 그러면 뭐 기업이 어떻고 실적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한참 해도 좋은데 코스닥 시장 자체를 관리하는 게 누구냐? 지금 어떻게 징겨? 이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거래소 안에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조직과 힘과 이 인사 이런 것들은 다 쉽게 말하면 코스피 이 위원회가 다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 귀퉁이 조그마한 부서로 이제 코스닥 부서가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스닥 부서에서 성공해도 크게 이제 임원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적고 성과 평가도 뭐 제대로 인정받기도 어렵고 그리고 인력도 적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러면 야 부실 좀 빨리빨리 퇴출시켜 사람도 없어. 심사 좀 빨리빨리 해 없어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집 자체가 이렇게 허술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코스닥을 3천 스닥 가자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갈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 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방식으로 미국은 다우랑 나스닥이 1부 리그 2부 리그 사이가 아니에요. 그냥 너는 여기 나는 저기 약간 이런 거죠. 서울 거래소 부산 거래소 굳이 말하자면 이런 느낌인데 물론 거기 들어있는 기업들이 색채는 좀 다릅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2부 리그는 아니에요. 뭐 나스닥에 있다가 다우로 옮겨가야지 그건 아닌데 우리는 지금 약간 2부 리그처럼 돼 있어요. 그렇죠. 코스닥에 있다가 좀 잘 되면 여기 외양간 이상해. 큰 집으로 갈래. 이런 식으로 다 옮겨간단 말이에요. 일본은 또 반대로 1, 2, 3부 리그 체제예요. 거기는 1부 리그에서 못하면 강등이야 너. 그러니까 더 잘해. 약간 이런 느낌. 예. 근데 우리는 미국 스타일도 아니고 일본 스타일도 아닌데 그중에 명확하게 하면서 장점 뽑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첫 발을 어떻게 뛰냐. 아유 안 되겠다. 일단은 외양간부터 고치자. 이게 이제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에요. 네. 뭐냐면 거래소 자체를 지주회사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 위원회는 뭐야? 지주회사 밑에 있는 자회사 개념으로 코스닥 위원회는 너도 자회사. 그러니까 이제 너가 여기 들어있는 새빵살이가 아니고 너도 하나 나도 하나 수평적으로 자회사 원투로 가고 거래소를 위로 올리는. 그래 코스닥 위원회도 이제 독립적으로 힘도 좀 할 수 있고 새빵살이가 아니다 이거죠. 요 구조 개혁을 먼저 해야 외양간이 고쳐진다라고 해서 어쨌든 청취로네요. 예, 근데 이제 이 안대로 갈지 아예 1부, 2부를 나눠버리는 뭐 방식으로 갈지 미국식으로 갈지 이런 건 이제 논의가 이제 촉발되겠죠. 근데 그 시간이 사실 뭐 1300 스탁으로 가자 뭐 1500으로 가자 3000으로 가자라고 하면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빨리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지난번에 대통령과 민주당 위원회가 얘기하자마자 바로 김태년 의원이 그러면 나 이거 구조개혁 먼저 하겠어. 이 얘기를 먼저 했다는 거는 아주 뭐 제가 볼 때는 스피디하게 잘 하신 거죠. 네. 다만 이제 그 위원회들하고 이제 거기 또 인사 문제나 이런 게 걸려 있으니까 좀 논의는 좀 거쳐야 될 것들은 좀 있을 겁니다. 김태년 네네. 의원이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게 국회의장 생각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낼 겁니다. 아, 그거 지금 공식화 됐나요? 아니 뭐 열심히 하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원래 자리가 있어야 열심히 뛰어 사람은. 자 부동산 얘기 윤석열 대통령님이 전면전 선포한 이후에 네. 오늘도 여론조사 나왔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그 효과 저기 있잖아요. 그 다주택자들 그 중과 위에 없다 한 거에 대한 공감도가 무려 61%. 오 그래요? 오. 공감하지 않는 27에 불과했어요. 와. 그래서 딱 정리됐어. 딱 정리됐고 그다음에 지난번 공급대책 대단하다. 6만 가구 공급대책도 효과가 있을 거가 조금 더 높았어요. 오. 이게 처음이야. 이런 적이 와. 없잖아요. 부동산 정책 뭐 발표만 했다면 뭐 다 싫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강수 쌤의 역할이 컸다. 박수! 아닙니다. 일단 화를 내야 돼. 일단 화를 내야 돼. 아니 화를 내고 끝에 화내는 거 아닙니다까지는. 이강수입니다. 여기까지. 아니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주도하는 시장의 변화고요. 거기서 이제는 특히 이제 제가 반가운 게 여론이 받쳐줘야 진짜 변화가 그러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작이니까 그 여론의 움직임이 그렇게 나왔다는 게 너무 좋고 근데 실제적으로 좀 변화도 있어요. 뭐냐면 요거 한번 보시면 매도 물량 한번 보실래요? 뭐 네. 여러분들 뉴스에서 잠깐 보셨지만 제가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연장이 없다라고 발표한 게 1월 중순경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해서 강남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10% 이상 증가합니다. 그런데 저 그래프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집값 상승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잘 보시면 매도 물량이 급격하게 준 것도 사실 큰 원인이었거든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파니까 어떻게 집값이 안 오릅니까? 근데 거기에 큰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게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게 이제 출발이 돼서 시장 안정화의 어떤 출발, 뭐 기초,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게 끝은 아니죠. 이제 시작인데 이제 계속 여기서 뭔가 방향성이 잡히고 또 시장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집값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탄력을 받겠죠. 근데 이제 경계할 지점이 뭐냐면 저는 이제 경계하고 싶은데 과거에도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만약 여기서 집값이 진짜 하락해요. 주춤해요. 그러면 속도가 늦어져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일단 양도세도 했으니까 뭐 그게 뭐 선거하고는 또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보유세도 만들어지고 전체적으로 구조개혁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제가 볼 때 혼자서는 다 못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가 민주당도 같이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위원회 같은 걸 이렇게 띄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워딩이잖아요. 예. 근데 워딩이 구체화될 수 있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코스피 위원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 이런 것처럼 상징성 있게 부동산 정상화 뭐 위원회 이런 것들 좋네요. 띄워서 좋네요. 같이 공론하고 이제 로드맵을 그려나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속도가 좌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여론에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여론 형성이 조금 잘 되는 것 같아요. 좋다니까요, 지금. 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가열차게 이제 변화를 좀 만들어 봐야죠. 음. 그러면 여러분 진짜 주식시장에 많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자산시장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으면 이젠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또 돈이 흘러갈 거고 근데 그 지점도 사실은 여론의 소구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박시동 대표님이 계속 부동산 시장 안 되면 주가 망갑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얼마나 연동이 됐냐면 제가 계속 우리 방송에서 박시동 TV나 뭐 경공에서 그 얘기 합니다만 대통령 지지율을 보잖아요. 오늘도 그 얘기 나왔고 여기 MBS 오늘도 발표했지만 70대 이상에서 대통령 지지율 50% 넘어요. 1월 달에 꾸준한 이걸 아직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계속 내가 힘줘서 얘기하는데 70대 이상에서 갤럽 다 보세요. 1월 달 평균이 다 50% 넘습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 70대 이상에서 50% 1월 달에 다 평균적으로 넘었는데 왜 올랐을까요? 70%가? 아니 70대에서 왜 올랐을까요? 첫 번째 코스피, 두 번째 국격이에요. 국격. 국격. 일본, 중국, 미국에서 다 인정받는. 그러면 왜 우리가 주식 어떤 연령층에서 돈 제일 많이 벌었는지 조사해 보면 60대, 70대 제일 돈 많이 벌었어. 왜? 5년, 10년 동안 넣어놓고 자주 거래 안 했거든. 그것도 삼성전자 이런 큰 대형주 중심으로 넣어놓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은. 네, 네. 근데 몇 년 지나서 봤더니 4배 올랐네. 5배 올랐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의미가 칭찬하지. 의미가 있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대통령 일 잘한다고. 지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게 형성이 됐잖아요. 좀 부동산도 이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할 수 있네. 야 그래. 다주택자들 저 세금 뭐 감면해 주는 거 말이 되고. 그렇죠. 원리 원칙 지켜야지.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이번 이제 과정을 통해서 저는 약간 감동의 포인트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논법은 뭐였냐면 문법은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한다 그러면 다주택자 중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 예를 들어서 제 친구도 다주택자인데
자기 집 있고 어머니 사는 집을 그래요, 있어요. 사드렸어요. 막 돈 모아서 네, 자그만 집 네. 일산에 네. 조그만 거. 자기 2주택자. 근데 어머니 사드린 거다. 근데 나한테 세금 막 내라고 한다. 이런 거 억울하다. 근데 여기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정책이라든지 제도가 바뀌어요. 그런데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집 없는 사람이 더 중요한데? 집 없는 사람이 더 눈물이 진짜 눈물이에요. 집 두 채 있는데 한 채는 어머니 사준 사람이 진짜 눈물이에요. 이걸 물어보거든요. 저는 이 점에서 약간 뭉클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서민을 생각하고 그런 관점이 그래서 있다는 이재명 거고. 대통령 날 얘기하실 때 그 진짜 최소한의 생계비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얘기를 늘 많이 하시잖아요. 되게 그 얘기를 늘 하세요. 본인이 어렵게 성장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낮은 곳에서 늘 사시는 분들을 늘 눈에 이렇게 밟히나 봐. 그런 모습들이 그런 걸 늘 많이 봤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 세제도 결국 그 기준 자체가 지금 바뀔 가능성이 있잖아요. 금액 중심으로 결국은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바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뭐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겠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좋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이제 저 질문 받아야 하는데 그 전에 광고하고 이제 질문 받아야죠. 하루임 홍삼. 네. 하루인 홍삼, 믿을 수 있는 제조사 노바렉스가 만든 수험생 영양제 하루인 홍삼. 고등학생 자녀들 겨울방학 잘 여러분 보내고 있습니까? 이제 거의 또 끝나가는데요. 대입 준비 3년, 피로회복이 중요한 수험생들에게 체력을 보충해 주세요. 하루인 홍삼은 홍삼, 녹용, 침향이 든 공진단 컨셉입니다. 피로회복 홍삼이 식약처 기준 2배 6mg, 원기회복 녹용, 침향도 하루 16mg, 지구력 보강 옥타코사놀이 20mg, 명약력 성분 비타민 B, 아연이 고함량 등 복합 영양제입니다. 액상 홍삼이나 비타민은 좀 맛 때문에 아이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하루인 홍삼은 작은 알약이기 때문에 냄새가 없고 건강식품, 그래서 못 먹는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 이런 고민 있는 부모님들의 구매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수험생 피로회복, 고등학생 영양제, 고3 영양제로 많은 분들이 검색, 구매하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첫 페이지에 검색되고 많이 구매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홍삼, 녹용, 보약의 10분의 1, 6개 구매 시 32,000원, 11개 26,000원 꼴. 수시, 정시 모든 시험 수험생들에게 홍삼, 녹용의 힘을 주세요. 업무에 지친 직장인 아빠와 기력 부족 부모와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 아래에 댓글 링크나 네이버에서 하루임 홍삼을 검색해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오가픽 콤부차. 요즘에 이거 품절됐다고 지난번에 광고한 다음에 너무 잘 나간다고. 이거 너무 맛있던데요. 예. 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네. 우리 또 사장님이 민주당 당원이야. 네. 열혈 이재명 지지자인데 민주시민의 성원에 완전히 오가픽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주 원료로 사용하는 가시오가피. 가시오가피는 명나라 본초 강목에서 황금보다 귀하다 했고요. 동의보감에서는 신선의 약이다 일컬어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대표팀 우주비행사 특수부대가 거기까지 갑니까? 진짜요. 집중력을 위해 복용했다는 사실이 뉴 사이언스 학술지에 발표된 바가 있죠. 가시오가피 효능으로는 면역력, 자양강장, 만성피로, 간 건강, 궤변 활동,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모든 원료는 국내산의 농약, 방부제, 화학 첨가제는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본 비율은 스틱 30ml에 생수 또는 탄산수 150ml이고 개인 취향에 맞게 조절해 드시면 최상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음용 방법으로는 아침 공복에 1개, 필수 1개이고요. 섭취는 선택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특히 회식 했을 때 1개 섭취하면 그 다음날 아침 쾌변과 함께 상쾌해집니다. 이게 꼭 술 드시고 드시면 아주 좋아요. 몇 번 저도 경험해 봤는데 오가픽의 효능은 상세 페이지와 재구매 고객의 생생한 리뷰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쇼핑에서는
오가픽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송 메시지에 박시영TV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51% 할인 그리고 설 연휴 10% 추가 할인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아니 박시영 오가픽, TV를 오가픽, 남겨주시는 오가픽. 분. 콤부차입니다. 콤부차. 아니 저는 사실 커피도 못 마셔요. 그래요? 우유도 못 마셔요. 맞아. 커피는 안 먹더라. 맞아. 네, 제가 되게 민감하거든요. 이런 음료에. 네.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아 진짜 오가픽 이거 맛있다. 그러니까 제 민감한 걸 잘 받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맛있고 여러분 좋습니다. 네. 오가픽 콤부차. 자, 그거 광고에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질의응답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너무 머리 깎을 시간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깎는데. 제가 지금 너무 강행군이야. 부동산 여론 만들려고 지금. 너무 강행군이야. 아우덴티아님 저희 우리 멤버십 회원이 저분 지난번 오프 모임에도 나오셨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100분 토론에 고생하신 광수님. 진짜 고생하셨죠. 아프가니스탄 텔레반이 폭정짓을 해도 문제없이 없는 게 같이 살고 있어서라고 말하는 소장과 산수 못하는 교수 사이에서 고생 많이 했다고. 시동님 어려운 경제 공부 이트 있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이어트 하느라 고생 많다고. 저희 어떻게 하셨지? 오픈 채팅방에 막 올라 다른 코너에서 말씀하셨나? 예. 더욱더 잘생김 추가된 70kg대 빼빼 마른 하마의 모습 기대하겠다. 그런 얼마 안 하마가 남았습니다. 아닌데. 네. 저 이제 거의 왔습니다. 네. 신데렐라님 고맙습니다. SV임이 남아있는 꼴을 못 봅니다. 현금 비중이 필요할까요? 아까 그 얘기는. 박선지님, 저는 1월부터 휴대폰 배경화면을 체육에서 이광수 대표님 박시도 평론가님으로 바꿨대. 좋다. 주식 초보자의 희망. 네, 늘 감사드린다고.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네, 보리쌀님. 네. 아까 그 앞에 질문은 뭐 굳이 답 안 해도 되죠. 앞에 잠깐만 한번 올려주실래요? 아까 현금 비중이 필요할까요, 저 얘기.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주식을 저는 아직은 주식을 매수할 때는 아니고 뭐 다음 주 바꿀 수도 있겠죠. 네, 상황을 좀 보면서 대응하자는 네.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말자는 얘기 같아요. 아까 말씀. 확실치 않은 거는 좀 경계하자. 네,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보리쌀님 고맙습니다. 9988 레인생님 이번 주 금융지주사들 배당 성향 50%를 기록했습니다.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배당 성향과 관계없이 배당률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사주 소각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배당률 기준이 아닌 배당 성향 기준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어떠신지 궁금하다고. 뭐가 좀 앞뒤를 제가 착각한 건지 몰라도 질문이 약간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 예,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배당 성향으로 할 걸요? 예, 배당 성향 25% 또는 뭐 몇 프로 이렇게 하고 배당률이 아니에요. 예,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예. 근데 바뀌었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바꿔보자 이런 말씀이신데 그 배당률은 내가 받는 기준으로 배당률이고 저 제도를 하는 이유는 회사 너가 요만큼 벌었으면 요만큼은 배당을 해라. 이거를 강요하기 위한 거지.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 배당 소득을 받은 분한테 그걸 좀 최대한 깎아줘 보자. 요거가 조금 더 주목적은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네가 벌어들인 거에서 이만큼은 배당을 해라라고 하는 기준이면은 배당 성향이 좀 맞다. 요렇게 제도가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댓글 중에 이 댓글 재밌다. 영꽃님의 기농일기 저거 맞아요. 방송 듣고 2차 전지 눈물을 머금고 다 손절했는데 거의 복구했대. 다른 거 했다는 얘기. 만약 이 방송 안 듣고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네요. 그런 거 보면 소소하지만 벌었어요. 잘했다. 아 잘했어. 네. KK 뭐야? 오 뭐야? 85님 항상 세 분께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타이거 샷건님 경제만화방 너무 유익하고 재밌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주로 카카오페이 투자 중인데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전망에 대해 고언 부탁드립니다. 야 이거 모처럼 나왔다. 스테이블 코인 한동안 풍미했는데 이게 질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지난
그 9월, 8월 네. 그때서부터 역사를 잠깐 네. 짧게 한번 되돌아보시면 금방 될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그렇죠. 지금 일단 한국은행도 반대하지 은행들도 은행들 위주로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제도를 만드느라고 지금 시도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얼추 얼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디테일 관련해서도 지금 당내에서도 지금 약간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발행은 누가 할 건지 또 그 발행사들은 우리도 그럼 지급 결제까지 할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등등등 아직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저쪽으로 가서 뭐 그러니까 그 가야 되는 길이 1, 2, 3, 4인데 모르겠다. 난 1번인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다 낚싯대를 딱 대고 기다리면서 얻어 걸리면 되는 그런 투자를 하실 때는 아닌 것 같고 제도가 끝나고 또 완벽하게 발행이 누가 되고 그리고 그 발행된 코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가 좀 확실하게 좀 리드를 잡고 그리고 지급 결제 관련해서 왜냐면 지금 저 선생님이 카카오페이에 투자했다고 하시니까 지급 결제 관련해서 카카오페이가 이기는지 네이버페이가 이기는지 아니면 은행이 만든 별도의 결제 시스템이 통합적으로다가 조금 약진하는지를 그래도 싹은 보고 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지금 먼저 낚싯대를 들이우고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아깝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고맙습니다. 네. 별내 12님 3월까지 시드 모으고 기다리겠습니다. 기쁜 마음을 강의 잘 들었네. 여기 내용을 토크를. 한기순이 우리 또 후원회원 오랫동안 같이 해주신 분이신데 개인들 주머니도 우리나라 경제정책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린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10,000포인트 세 분 덕분에 성적이 좋습니다. 작지만 성의 표시합니다. 이제 중소형주 실적 발표 기간이잖아요. 중소형주는 기대가 아닌 증명의 영역이라고 하던데요. 실적 확인 후 진입해도 늦지 않다는 건 실적 발표가 재료 소멸이 아니라 본격적인 주가 재평가의 시작점이기 때문인가요? 질문이 만점이요. 진짜 좋아. 너무 내가 좋습니다. 봐도.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확인을 할 거고요. 예. 그 실적으로 특히 중소형주는 실적을 보고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소외됐던 예를 들어서 중소형주 중에서 실적이 좋은 것들은 그러니까 지수가 눌려 있는데도 그런 시세를 크게 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관심 있게 좀 보겠습니다. 저분은 있잖아요. 저렇게 논리적인데 아이디를 10,000포인트를 한 거야. 그럼 저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저분 얘기 들으면 10,000포인트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 네. 아이디도 잘 지은 거야. 네. 야, 10,000포인트. 신뢰가 가는데. 네. 일단 광고 하나 하고 나머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어 오늘 돈키크림 마지막 광고입니다. 거울 볼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오늘의 피부를 지키는 방법은 있습니다. 디어 오늘 돈키크림입니다. 돈키 밀크로 만든 디어 오늘만의 특허 성분이 노화 유발 물질을 최대 89%까지 억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주름, 미백 가능성 인증도 다 받았습니다. 별점이 무려 4.9점, 보통 5점 만점이잖아요. 리뷰가 4,600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황금 밀크라 불리우는 돈키 밀크, 국내 유일 직영 목장에서 착유해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요즘 이 돈키 크림이 한국에서만 핫한 게 아니라 미국은 아마존, 일본은 큐텐, 라쿠텐에 공식 입점했다고 하니까요. 해외 거주하는 구독자분들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더보기 링크 클릭하거나 돈키 크림 문자 보내시고 3개 세트 52%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바르고도 광채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100% 환불 보장 드립니다. 저분 유명한 분인가? 모델이요? 응. 모르겠어요. 요즘에 또 저기 아저씨 모델로 저희 3명을 쓰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연락 가능하다. 주세요. 아니, 저도 우리가- 변할 수 있다. 이거 이광수 써 이광수. 저 한번 써실래요? 이광수 싼 가격에. 싼 가격에 책 100권만 사드리면 돼. 진짜 싸게 써 싸게. 아니 지금 종합 1등 작가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참 이해찬 회고로가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이해찬 대표님 책이 그래요? 예.
아 그것도 기쁜 일이고 두 분 다 1, 2등 하세요. 좋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동키크리 동키크리. 관계자분들. 그래 남성 모델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러니까요. 비포 애프터. 비포, 저 지금 비포 네. 기억하시고. 동키크리. 이광수 대표님 그러면 광고 모델로 쓰면 할인가 70% 출시합니다. 출시. 52% 70%로 늘리는 걸로. 자,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영 대표 얼굴 떼미는 것 같대요. 5월 단태님 고맙습니다. 예. 자, 엘비님 질문입니다. 자, 밑에 좀 내려주세요. 네. 밑에 내려주세요. 밑에. 저거 안 했다고? 이거는 좀 한 종목 질문이라. 네. 개별 질문이라 저건 네. 엘리간트 JP님 고맙습니다. 자, 엘비님 질문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엄청 났는데 월요일처럼 마진콜 이슈가 아직 남아 있는 건가요? 그래서 현금화가 필요한 상황인지 그렇다면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이거는 아까 토크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페 45678님 지난 11월 12월은 금리 이슈로 조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런 조정기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리고 코스피 5,500 목표로 저번처럼 하락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 유효할까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셔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서동님 이런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나스닥 차트는 2만 보러 내려가는 것 같은데 나스닥 내려간다고 코스피 ETF 팔고 잠시 쉬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나스닥 차트가 안 좋아서 내려갈 것 같았는데 국장 믿고 버텼는데 역시나 같이 내려가는 거 보니 팔고 다시 사는 게 맞았나 싶은데 어렵네요. 이걸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계획을 같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ETF는 꾸준하게 투자한다. 팔고 다시 사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대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가가 예를 들어서 횡보하거나 조금 조정받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항상 오르지도 않고 항상 또 빠지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요게 답은 정확히는 뭐냐면 팔고 다시 사고 이렇게 지수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수 얘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코스피 ETF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국장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코스닥 ETF는 손절배 원칙을 지켜라. 그게 지난주에 강조하신 말씀이죠. 부천 관식이님 우리 방장님입니다. 무조건 해드려야 돼. 지난주 토요일 부천에서 너무 알찬 시간 만들어서 오셨었군요. 네. 아주 열기가 인사. 주아가를 핑계로 전국 순회 공연하시는 거 가수 박시동 쌤 노래가 죽였어요. 본업이 가수입니다. 부천 관식이님이 엄청 멋있으시다. 원래 그래요. 우리 회원들이 다 멋있어. 저 빼고 다 멋있어요. 그러시구나. 예. 남상수님 질문 드립니다. 건기식 기업 노바렉스 그래 노바렉스 얘기가 옛날에 좀 나왔었는데 이게 중국에 수출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퍼나 ROE, PBR, 수출 매출 실적까지 좋고 부채 비율도 낮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을까요? 주가 변동 없이 오르지도 별로 않는다고?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소외받고 있는 건데 저렇게 이제 판단하시기에 어쨌든 회사가 좋은 회사면 언젠가 또 반영이 되거든요. 그 기간을 이제는 기다리는가가 중요해 보이고 저희가 이제 노바렉스를 투자한 이제 흐름을 보면 노바렉스를 투자한 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이제 빠지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는 오르다가 빠질 때 이래서 대응 못하고 이제 아직까지 갖고 있다면 이제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10% 빠질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많이 올라도 10% 빠질 때 그때 팔고 다시 한번 이제 보는 건데 어쨌든 계속 관심 있게 보는데 저거의 답은 왜 주가가 안 오를까요? 지금 주도주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언젠가는 또 관심을 갖겠죠. 저기 또 중국 쪽에 그게 있죠. 저기 시장. 맞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실적 발표했는데 수출이라든지 해외 실적 좋다고 발표 나서 잠깐 또 지금 관심 바짝 받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요? 잠깐. 예. 좋은 실적이 나왔어요. 엊그제. 예. 우리 그 광고하는 제품에 원래 하루임 홍삼이 그거잖아. 이게 노바렉스에서 만들잖아. 맨날 그거 광고하는데 하루임 홍삼.
표르드님 전력 관련 여쭤본다고 전압기 회사와 전선 회사를 동종으로 보고 비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전선 회사 A는 PBR 3배, ROE 5%, 전력기기 회사 B는 PBR 8배, ROE 30%이면 어디가 더 좋은 투자처일지요? 그리고 공장이 증설 중이면 어느 시점부터 자산에 포함이 되는 건지요? 뭐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냥 그 만약에 다 어쨌거나 AI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그쪽과 어쨌거나 다 한 생태계 안에 있는 걸로 지금 같이 뜨고 있는 건데요.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전압기 전체적인 시장, 미국 시장, 우리 시장 다 합쳐가지고 거기 내에서 관심 있는 회사가 몇 등 할 수 있을지, 예, 그 섹터 내에서 치고 올라갈 게 더 많은지, 전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온다 싶으면은 전선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조금 뭐 일본하고 유럽 조금 하고 우리 뭐 어디라고 얘기 안 해도 아실 거 아닙니까? 뭐 한 두 개. 예. 전압기도 몇 개 있는데 또 우리나라가 좀 잘하고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누가 더 치고 올라갈 게 많은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기 참고로 지금 정호경님이 코스닥 지수 ETF 손절 원칙을 물어보거든요. 그거는 일반 종목과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완벽한 매도님. 이분은 저 오픈 채팅방에 저희 멤버십 오픈 채팅방에 글도 많이 쓰시는 분인데 아이디가 눈에 익습니다. 이제 갓 시가총액 1,000조 정도 되는 전자회사에 투자 중입니다. 포트에 비중이 있지만 수익률보다 이익 금액 확대를 기준으로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주당 배당금이 적은 편이지만 앞으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면 같이 올라갈까요? 이제 가천조? 이야, 사이즈가 크십니다. 천조요? 삼성을 또 저렇게 겸손하게 표현해 주셨네요. 어저께 천조 됐거든요, 삼성이. 지금 삼성전자. 예, 삼성 얘기를 저렇게 또 귀엽게 해주셨네요. 예. 아, 참 어렵게 얘기해. 나 한참 고민했는데 그게 뭐지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근데 지금 뒤를 못 읽었어요, 제가.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면 같이 올라갈까요? 아니, 저건 뭐 당연하죠. 회사가 배당금이 증가한다는 말은 아니고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건 주도주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좀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계속 얘기했듯이 이제는 이제 이벤트가 크지 않은데, 이벤트가 이제 많지 않은데 주가는 많이 올라왔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저런 거 좋습니다.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거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어제 시총 1,000조가 되면서 세계 15위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따라갈 수 없는 애들 있잖아요. 뭐 엔비디아, 뭐 애플, 구글 이런 애들 제끼고 나면은, 그런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M7 이런 애들 빼고 나면은 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정도로 시총이 올라갔어요. 아시아에서도 지금 한 2, 3위, TSMC하고 텐센트 정도가 살짝 위에 있거나 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갓 천조됐다 이렇게 볼 상황은 아니고 많이 떴어요. 그런 회사를 놓고 배당이 올라가면 올라갈까? 요거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예. 확실하게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얼마나 매출로 주도하느냐, 이익이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배당 뭐 조금 뭐 몇 조를 뭐 자사주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삼성이 더 올라갈 거냐. 예를 들면 이제 TSMC가 지금 한 2,500조 정도 되나 그래요. 아무튼 뭐 조금 많습니다. 삼성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를 우리가 제낄 수 있냐 없냐라는 건 매출, 그다음에 이익률, 뭐 예를 들면서 HBM4, 뭐 파운드리, 시장의 장악력, 이제 이런 게 중요하지. 여기서 배당 조금 뭐 이런 거는. 예. 알겠습니다. 보리사님, 이거 부동산 질문인데 광수님이 좀 받아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토지거래 허가제 구역 내 아파트인데 임대인이 1가구 2주택이다 보니 저희 임대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이사해달라고 합니다.
계약 갱신권을 써서 올해 11월 10일이 만기인데요. 그냥 날짜까지 살아도 되는 건지 아님 이사비 겸 비용 부분을 받고 이사를 나가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저희가 관사 개념으로 제공받은 곳이라서 임대비며 보증금을 직장에서 보조받고 있어서 혜택이 엄청 큰데 이번에 이사 나가면 다 포기하고 나가야 해서 이 부분을 임대인한테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11월 10일까지 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당연히 임대계약이 11월 10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권리가 있는 거고요. 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리가 당연히 있는 거고 그 권리를 예를 들어서 포기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그런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시죠. 우리는 이 11월 10일까지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저쪽에서 급하면 뭐 제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제시를 보고 결정하면 되죠. 그래서 그 제시가 마음에 든다. 예를 들어서 이사 비용도 다 내고, 예를 들어서 그동안 비용 부분도 다 주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까지 준다고 한다. 그러면 결정하시고, 그게 뭐냐면 적다. 그 만족스럽지 못한다. 그러면 계속 그냥 전 11월까지 있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제가 봐도 보리쌀님이 좀 착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와중에 집 2개 갖고 있는 임대인 생각 먼저 해주시는 건데 맞아요. 사실은 이제 저런 식의 지금 협상이 덜어들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면 근데 이제 집집마다 가격은 다르니까 대충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제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뭐 한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한 5억에서 지금 한 15억이야. 그럼 양도 차익이 지금 10억이 났다. 그러면 집주인이 그 전에 팔면은 세금이 뭐 얼마냐? 뭐 한 3억쯤 되려나? 그런데 만약에 5월 9일 넘겼어. 그러면 뭐 6억대로 올라가고요. 만약에 3주택이야. 그럼 8억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으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새롭게 이제 매입하려는 사람이 올 때 세입자가 남아있으면 제대로 딜이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게 팔 테니까 임차인들도 조금 좀 나가주세요 이런 얘기 할 때 집주인이 받는 거가 집주인이 저 정도로 임차인한테 권리가 있는데 그걸 빼려면 확실하게 더 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비 쪽으로 조금만 받고 나갈까 요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권리를 말씀하셔도 됩니다. 뭐 그렇다고 집주인이 파는데 그 협조 안 해줘 협조는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충분하게 적절한 보상을 받아도 되는 상황이다. 뭐 저런 질문도 있네요. 그 강남 집값 이번 정책으로 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지 뭐 그 얘기도 있네요. 어느 정도 떨어질 거로 예상하는지. 그건 예측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저는 정상화 그런 거는 저는 한 30%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번에 단기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자, 아까 엘리겐트 JP님, 아까 질문을 특정 종목 질문을 해서 저희가 소개 못 드렸는데 다시 질문을 드린다고. 요즘 분기 실적 시즌이라 수출주 중 좋은 실적을 예상한 종목이 있습니다만 전 분기 대비 좋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오늘 대폭 하락을 하더군요. 혹시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선반영된 상태이고 분기 실적 발표는 주가 흐름에 큰 영향이 없는 건 아닐런지 궁금하다고요? 일단 지금 시장이 어쨌든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오늘만 하면 오늘 많이 빠졌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시장 자체가 빠진 거고 거기에서 이제 과연 얼마나 더 빠졌느냐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실적은 주가 흐름의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너무 좋은 실적이다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주가만 빠졌다. 그러면 당연히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되죠. 근데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실적 하는 날 6%가 빠졌어요. 네. 좋은 실적이었는데. 그런데 그 전까지 20%가 올랐어요. 그러면 예. 한 15%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기 전에 20%가 주가 오른 다음에 실적을 발표하니까 6%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빠진 겁니까 오른 겁니까?
오른 거죠. 오른 거죠. 14% 오른 네, 거네. 그러니까 실적은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검토해 보면서 결정하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투자를 하셨잖아요. 이제 대응의 영역만 남은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산 다음에 예측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사셨어요. 사셨어. 실적 발표인데 주가가 빠져요. 근데 지수보다 10% 이상 빠져요. 그럼 파는 겁니다. 미련을 갖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여전히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게 손절매 원칙을 가지고 계속 질문하신 분들이 여전히 많아. 그건 뭐냐면 미련을 갖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10% 떨어지면 무조건 팔아라. 그다음 그 10% 원칙이 지수 평균하고 평균 떨어지는 거를 감안해서 그 특정 종목이 더 떨어졌을 때 10%그 얘기를 했잖아. 주아가 네. 아니 그 아가방에서도 자세히 설명하던데 그런 걸 좀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고 그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 원칙을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잘 안다고 판단하는 회사들을 잘 모르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주식은 언제만 예측을 한다? 살 때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실적 발표를 하든 좋게 나오든 뭐 수주를 하든 상관없이 주가에 따라서만 대응한다. 그러면 좀 심플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도 좀 어려우신가요? 저 얘기는 그리고 일단 오늘 같은 날 빠지는 거는 뭐 아까 우리가 계속 지수 대비 뭐 또 고점 대비 이런 기준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같은 날 빠지는 거는 너무 개념치 않으셔도 돼요. 그래요.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빠지는 건데. 엘리펀트 JP 선생님 말씀이 만약에 맞다고 치면은 빠질 이유가 일단 없어 보인다는 거잖아요. 저 선생님 말씀이 맞다고 치면은. 근데 맞은 거는 지금 다 맞은 거예요. 그럼 이게 거꾸로 삼성전자는 오늘 뭐 빠질만해서 빠졌냐? 그러니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올라. 하이닉스도 빠지는데 그렇죠. 거기 예를 들어서 연결된 조그만 회사들이나 관련된 예를 들면 반도체 소부장이든 뭐 로봇 바이오 소부장 뭔가에 연결된 회사들은 덩달아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뭐 선반영인가 이거보다는 남들 다 빠지는 것보다 내가 덜 빠졌나? 그렇지. 그걸 예. 봐야지. 그러면 우리 회사 힘이 있나? 이렇게 보시는 게 차라리 더 의미 있는 분석인 것 같아요. 남들 5 빠질 때 10 빠졌어. 그러면 그동안 많이 올라서 이익 실현이 좀 셌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럼 이번 빠진 거가 만회가 될까? 좀 더 더딜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덜 빠졌어. 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점이 기준이 종가일까요? 이런 질문도 있네요. 종가입니다. 네, 종가입니다. 네. 그다음에 한두 개만 하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길어져서요. 제재님이 지수 ETF는 빠질 때 더 샀거든요. 지수도 오를 때 사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방법을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알려드릴 수는 이게 힘들어요. 알려드릴 수는 있죠. 근데 경우가 또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제시해 드린 거예요. 우리는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지수 ETF는 꾸준하게 사겠다. 근데 그게 빠질 때 더 삽니까? 오를 때 더 사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하게 투자를 한다. 갖고 있는다. 이 여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유연성을 발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우덴티아님 한 번 더 보내주셨어요. 스텝분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다. 부천 관식이님도 투머치 정보 듣는 것보다 대응이다. 쫄지 마. 끝. 네, 자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쫄지 마. 저기 맞네. 맞아요. 네. 너무 막 폭락장에서 당황할 필요도 없고 느긋하게 또 바라보시고 오늘 4월 얘기를 해주신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납니다. 너무 쪼르실까봐 그냥 기분 좋은 단신 2개 전해드리면 예. JP모건은 7,500까지 간다. 맞아, 그 이런 얘기했어. 보고를 냈고 예. 뒤질세라. 예. 그럼 외국계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도 7,300 간다. 누구요? 예, NH에서 그런 또 보고를 내기도 했으니까요. 어디요? NH투자증권에서. NH? 네. 그래? 그러니까 뭐 그런 소식도 아니, 있다. 쫄지 마. 이런 우리한테 얘기입니다. 허락도 안 받고 7,300을 오늘 나왔어요? 예. 오늘 났어? 우리가 먼저 치를 거라. 아쉽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구원이다. 박시영TV.com